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에페크가 끝났네요. 예, 끝나고 이제 겨울로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가을입니다. 네, 많이 좀 추워진 것 같아요, 예, 비교적. 예, 쌀쌀해지고, 앞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 겨울을 잘 견뎌내야겠어요. 네, 자, 에이펙 회의가 무사히 끝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큰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트럼프의 그 공갈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봐요. 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조건들. 우리 한국부터 따져보면은 관세는 자동차인 경우에 원래 무관세했던 것을 25% 갖고 또 퍽 인심 쓰는 척 하면서 15%로 상호 관세를 하기로 했죠. 네, 또는 현금 투자를 3,500억 달러를 했는데 일시불로 내라. 그렇게 엄포를 놓더니 이번 협상은 1,500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천억 달러는 10년에 걸쳐서 200억씩을 한도로 투자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죠. 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투자하는 것은 2029년도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잘 버티고 새로운 돌파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 관세는 15%.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도장을 찍은 건 아닙니다. 이게 잠정한 합의를 보고 또 세부적으로 더 협의할 것이 더 있나 봐요. 2천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200을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하나로 따지면은 한 해 2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4,113억 정도 되는 요한 보유가 있는데 여기에 난 이자가 한 30조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이자를 그걸로 28조 정도 되는 200억 달러 거기 투자하는 데 써먹겠다. 그러니까 큰 지장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하는 소리고 뭐 그 돈은 뭐 돈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리 쓰던 저리 쓰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강도치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옆집에는 소 10마리가 있고 우리 집도 소 10마리가 있어요. 근데 옆집에는 2마리 남겨놓고 8마리가 싹 털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5마리만 털리고 5마리는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 잘한 거다 하고 자화자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보면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자식들이 아버지 소 5마리 지킨이라고 다친 데는 없어요. 그 자식들이 할 얘기지. 아버지는 말이죠. 미안하다. 응? 내 5마리밖에 못 지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국민들 입맛에 맞게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사죄를 하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죠. 응? 근데 지금은 아주 자화자찬이야. 국민들 아주 밥으로 아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보시오, 당신들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처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치열하게 협상을 했어야 예, 했는데, 예. 그러지를 못했다, 그 얘기시네요. 그렇죠. 이게 조금 물렀다. 물러다. 이명답지 않다. 아직 그렇게까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들이 반미 시위를 해봐요. 응? 100만 명 모여갖고 광우병 그때 촛불 시위 때처럼 하면은 미국도 뜨거 할 거 아닙니까? 예. 왜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잔머리만 잔뜩 굴리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원자력 핵 추진함이 또 얘기가 나왔었죠? 네, 이것도 보면 트럼프와 사전 딜이 있었지 않냐. 미국 입장은 서서히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하면서 해외에 뭐 대만이나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국군을 투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일본이나 한국을 대리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적이 있어요? 없죠, 아직. 없죠.
뭐 저기 무기는 대주고 뭐 자금은 지원했을지언정 뭐 미군 병력이 파견되고 그러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그 미군이 공격했습니까? 그 아니죠. 그 저기 대리전이다. 이스라엘 시켜갖고 다 하고 그게 미국 국력이 쇠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대리전을 라고 하면 솔직한 건데 그럴듯하게 동맹의 현대화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근사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는 전략의 유연성 이게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로 하게 돼 있는데 바로 중국 대만 양안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바로 그 대만에 투입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전략의 유연성이라고 또 그럴듯하게 발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할까요? 서해안은 상당히 그 수심이 별로 깊지 않습니다. 3, 40m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유물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흐리고요. 요즘 현대전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보았듯이 드론이 추세였죠. 그렇죠. 드론이 가성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드론 한 대당 뭐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탱크 같은 거는 한 대에 뭐 50억짜리예요. 근데 그 드론이 탱크를 다 뭐 저 공중에서 다 때려 부시고 자폭도 하잖아요. 부서져봤자 그 1,000만 원짜리다 이겁니다. 폭탄 가득 싣고 그냥 자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상상할 때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냉큼 집어 먹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못 집어 먹는 게 이 드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론전이 벌어지니까 이 가성비가 낮은 걸로 해서 강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승부가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지금 3년을 넘게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중에서는 어떨까요? 수중도 마찬가지다. 수중 드론이 지금 나와 있어요. 중국 전승절 때 중국 수중 드론이 선보였죠. 드론이 서해 바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잠수함은 10년 정도 걸리는데 한 척당 3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잠수함 속에다가 엔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기를 만드는 거죠. 원자로를 갖다가 그 안에다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20% 이내에 농축을 해야 되는데 20% 초과가 되면은 그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런데 90%까지 농축을 하게 되면 이게 원자탄입니다. 근데 20% 농축해서 90%까지 가는 것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장이 슬그머니 우리한테 시켜주면서 미국은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장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년 정도 걸리니까요. 슬슬 발 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담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은 좋아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먼 장래에 핵무기 만드는 건 일 아니다. 수직 발사관을 다 만들어서 4척 정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동해안은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서해안은 수중 드론만 갖고도 중국을 방어할 수 있고 중국의 그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자극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뭐냐면 국내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 지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수요자가 있고요. 지금 발표가 난 이후로 계속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대양 동중국해, 남중국해 또는 태평양, 인도양 이런 데도 우리가 이제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죠. 옛날에 소말리아 해적 소탕했듯이 우리도 그런 잠수함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당장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돈 같으면 수중 드론을 1만 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앞으로 현대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떤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끝내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주변을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냐 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언론에서는 약간 비판을 하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막상 한중 회담 때는 시진핑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별로 관심 있는 동 없는 동 그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중 이제 회담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한중 회담은 한한령 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거, 우리 관광객 들어오는 거,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많이 와서 한국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되고, 또 우리 문화 콘텐츠, 이런 케이팝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상영하는 거, 이런 것은 많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과거처럼 많이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자.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한한령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많이 쫓겨나고 그랬죠. 이거 베트남을 많이 이동하고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더더욱 많이 중단시켜놨죠. 더 어렵게 만들어놨죠. 각종 교류를 다 차단했으니까 이런 것을 옛날로 복원하자. 또 시진핑도 응답을 했고, 근데 선물은 금관도 씌워주고 표창장도 주고 그랬는데, 시진핑한테는 그 바둑판하고 나전 7기인가 줬죠. 좀 비슷하게 맞춰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거 좀 아쉽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하고도 회담이 잘 된 것 같아요. 일본과는 셔틀 외교,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거죠. 셔틀이라는 게 자주 만나서 회담을 하자. 일본은 북한하고 미국이 아마 일본을 축해 세워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먼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행 연습을. 그래서 북한과 경제 교류 활성화, 국교 수립, 비핵화, 납치자 문제. 일본 사람들이 과거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얼마나 납치를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 몇 명 갖고 지랄 연병을 떠는 것이, 우리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 이런 것들이 해갖고 북일 회담이 조만간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니 해도 관심을 가졌던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남이었죠. 근데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지 못한 것이 뭔가 안 맞았으니까 돌아갔겠죠. 예. 맞았으면 돌아갈 리가 없죠. 근데 북에서 원하는 것은 비핵화는 거울은 넣지 말아라. 응?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너희들이 제재하는 바람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20호, 이게 15,000km, 그것도 핵탄두가 10개가 들어갑니다. 다탄도 미사일이죠. 미국 10개 도시를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똥줄에 타는 거예요. 미국 국민은 불안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교 수립이 돼 있고 서로 하나 나라도 크고 서로 간에 피해가 크고니까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전쟁 안 끝났죠? 계속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안 끝난 데다가 국교 수립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둑님이 제발 저린다고 그동안 제재를 하면서 북을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 언제 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진짜 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휩싸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자기 공으로 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북과 미의 어떤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제재를 풀어주고 경제 교류하고 국교 수립을 할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는 속내는 비핵화죠. 그것을 직접 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서 하고, 한국과 중국의 회담 때 비핵화 얘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이 뭐라 하겠어요? 개꿈도 꾸지 말아라. 그건 개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북에서. 그러니까 북의 입장은 그 말은 꺼내지도 말고 확산이라면 모르겠다. 확산이라는 것은 완제품을 판다든가 기술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거, 그런 거겠죠. 아마 그런 것에서 뭔가 합의가 안 돼 있고, 트럼프가 욕심을 낼 수가 있고, 트럼프가 욕심을 안 냈다 할지라도 네오콘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의 네오콘 세력들이 계속 엉뚱한 소리를 옛날 하노이 회담 때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정보를 취득해 갖고 아마 거절을 하고 만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돼야 이제 내년 4월에 트럼프가 다시 시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트럼프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의 사정에 보면은 최근에 미국 큰 주요 도시 시장, 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다 압승을 했어요. 보스턴,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디트로이트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이 그만큼 식상해 하고 있고 많은 미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겁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커피가 수출이 안 돼갖고 관세를 막 50%씩 막 때려버리니까 커피값이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 먹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선거뿐만이 아니라 재판, 지금은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 지금 심판이 시작됐죠. 연방 대법원 심판이 시작되는데 트럼프 패소로 확정이 되면은 이거 전부 다 이게 토해내야 돼요. 이게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세상도 조만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고자 내가 북한하고 평화를 하고 미국 국민들을 북한과의 핵전쟁 위협을 막아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든지 발악을 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미국 중간선거 11월 달에 하원은 435명과 상원의원도 뽑죠. 이거에 대비하려고 그러는데 추세가 트럼프한테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그 시기를 좀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역량을 미국의 민주 시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재판 중단에 대해서 말이 많죠? 이재명 재판 중단. 네, 맞아요. 네. 이재명 재판 중단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재임 중에 소추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추는 재판 및 공소 여기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추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재판 중단 법을 만들려고 했죠. 그 정청래하고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재명이 만들 필요 없다 해갖고 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 법을 하도 가지고 우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미국 그 법을 많이 따르고 또 미국이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중단뿐만이 아니라 재판 자체가 없던 걸로 되어버리는 거죠. 공소 취하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 이재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법이 다 재판이 끝난 걸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이미 심판한 거다 이거예요. 정치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판단이 당신들은 공부 잘해서 당신들이 다 재판하고 사법부가 독립 어쩌고 떠들지만은 국민 배심제의 그런 성격으로 봐서 재판은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것이 미국처럼 돼 있지 않으니까 이 재판 중단법을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생각하기를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재판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다음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권을 갖고 있죠. 그 밑에 판사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조희대가 내명년 2027년 이후로는 어찌 됐건 간에 물러나죠. 그렇죠. 물러나면 그때 인사권을 누가 가져요? 이재명이가 또 코드에 맞는 사람 꽂아놓고 그럼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도 다 슬슬 그게 돼 있다고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란 잔당들이 지금 설치고 있죠. 그렇죠. 힘이 대단하죠. 어떤 그 한계 같은 걸 느껴서 우리 또 광화문이나 서초동 거기 가서 모여 촛불 시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이게 막 100만 명이 또 모여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위기감을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란 잔당들이 설치고 있는데 특히나 추경호 국힘당 전 원내대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추경호는 원내대표고 그 국힘당의 상당히 실력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추경호가 내란 당시에 국힘 당사로 와라. 그랬다가 다시 또 국회로 들어가자. 국회로 들어가는데 의결하고 있는 본회의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산위로 와라. 그것도 몇 번 반복을 했어요. 응? 근데 이것이 윤석열하고 통화를 받았느니 마느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론이 추경호가 재판을 받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판결이 된다면 국힘당 해체 수순으로 가야겠죠, 이제. 그래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당이 개입한 거 아니에요. 추경호 혼자로 내란을 찬성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호라는 인물은 원내 대표였잖아요, 국힘당에.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재판 중단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힘당의 사정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항소 포기 사건이 있죠. 그 뭔 얘기냐면은 대장동 사건, 그것을 검사들이 구형량이 있죠.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이 피고인들 몇 년 또는 뭐 벌금 얼마 이렇게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형보다 더 나왔어요.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그러면 충분하다. 그래서 항소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포기를 했습니다. 지검장이. 포기를 하니까 이 검사들이 반란이 일어났죠. 항의를 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여기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지금 막 이재명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심판이니까 압력을 행사했다 하고 지금 대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명차 기자회견도 하는 걸 봤는데, 100번 지당한 얘기죠. 검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 70년 동안 날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죠.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담당했던 그 검사들이 항소를 했습니까? 항소 포기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다 이겁니다. 응? 자기들이 깽판 치고 하니까 사법 독립을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사법부도 개혁해야겠다. 응? 검찰도 개혁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못된 망아지들이 날뛰는 이 꼴들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상식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재판 중단했던 거 또는 항소 포기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참 순리적으로 언제나 해결이 돼서 올해 연말 지나서 내년 1월 달쯤에는 재판이 끝나야 되는 최소한 1심은 끝나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힘을 모아서 이런 사법부의 준동, 너무 시간이 끌면은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다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서 이것을 바로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